아, 안녕하세요. 내가 누군지 아는 사람. 이준아 너 하래. 마르크스입니다. 처음에는 일단 저희가 한 주 동안 읽었던 책을 소개하고 책을 고른 이유를 소개하고 그 다음에 내용을 소개하고 또 작은 것이 아름답다라는 책과 연관성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작은 것이 아름답다 책 읽기를 끝내고 그 내용과 이어져서 읽을 책을 찾다가 다시 자본주의자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자유와 평등과 공리가 화려한 조명을 받을 때 마르크스는 그 음영을 따라 부자유, 불평등, 착취의 구조를 이뤄냈습니다. 이 책은 자본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서 자본이 불러온 것들에 대한 비판이 담겨져 있는 책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읽었던 책의 내용에 대해서 짧게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1장에서는 이 책의 저자이신 고병건 작가님께서 마르크스의 자본이라는 책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처음 접하게 된 계기 같은 것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챕터였기 때문에 2장을 살펴보겠습니다. 2장에서는 이 책의 제목이기도 한 자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원래 자본이 영어로 캐피탈이죠. 이 캐피탈은 원래 존재했던 단어이지만 마르크스는 이 단어를 어떤 것의 이름으로 명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카피탈은 환전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큰 돈이라는 뜻으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 후에는 돈을 지칭하는 자산, 재력, 현금, 재산 등 수많은 단어들과 함께 쓰였는데 마르크스는 이 자본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의 역사와 말의 개념은 다른 것입니다. 또 자본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마르크스는 자본을 뭐라고 규정을 했을까요? 바로 가치 증식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이제 기여를 위해서 자본을 불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돈을 벌기 위해서 생산을 하잖아요. 그래서 남는 이윤을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가치를 투자하고 또 얻은 수익으로 또 가치를 투자해서 이 자본을 증식시켜 가기 때문에 자본이란 가치 증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장에서는 정치, 경제학 비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마르크스는 처음 정치, 경제학을 공부했을 때부터 그 정치, 경제학 뒤에 비판이라는 단어를 붙였어요. 그래서 마르크스는 원래 파리에 머물다가 런던으로 이주하고 거기서 정치, 경제학에 대한 공부를 한 다음에 후에 정치, 경제학 비판을 위하여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그래서 마르크스에게 정치, 경제학 비판은 평생 동안 연구해온 그런 학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치, 경제학의 탄생은 원래 이 정치, 경제학이 정치라는 단어와 경제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잖아요. 이 정치와 경제라는 단어의 뿌리는 폴리스와 오이코스였습니다. 그런데 이 폴리스가 공적인 영역이라면 오이코스는 사적이고 가정적인 영역이었는데 이 둘은 합쳐질 수 없는 분리된 영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이 합쳐진 정치 경제학이라는 단어는 당시 사람들에게 어색했고 좀 새로운 표현이었습니다. 이제 경제라는 말에 경제가 영어로 에코노미인데 에코노미는 아까 사적인 영역이라고 했었던 오이코스와 그리고 법이라는 뜻의 노모스가 합쳐진 말로 가정을 통치하는 것을 이코노미, 즉 경제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을 통치하는 관리술에서 이제 점점 국가 통치술로 그 의미가 확장이 되는데 그래서 아까 말했던
가정을 통치하는 의미에서의 경제를 간의 경제, 그리고 국가를 통치하는 국가 통치술로서의 경제는 정치 경제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치 경제학이 왜 생겨날 수밖에 없었을까라는 물음이 들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 살펴보면 원래 이코노미는 가정적인 영역이었기 때문에 공적인 영역으로 끌고 와서 사용을 할 수는 없었는데, 이때 당시에 국가가 번영하면서 대규모 경제가 생겨나고 정치 경제학자들이 이제 대규모 경제를 지칭하기 위해서 경제 앞에 정치를 붙여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넘겨주세요. 사상에서는 그러나 이 정치 경제학에는 위선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아까 말했듯이 정치 경제학은 원래 사적이었던 영역이 공적 영역으로 확장이 되면서 여기서 사회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를 어떻게 먹이고 살릴까의 문제를 정치 경제학에서 제기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정치 경제학을 단순하게 사적 영역인 가정 관리술에서 확장되었다고만은 볼 수 없는 게, 가정이랑 국가는 그 기능도 다르고 특징도 다르잖아요. 그래서 국가는 가정보다 좀 더 큰 규모의 그런 문제인데, 그래서 가정 경제와 정치 경제의 구분점으로 인구와 빈곤을 둡니다. 정치 경제에는 국가는 국민이라는 집단 신체가 있잖아요. 이때 이 집단 신체는 인구를 뜻하는데, 이 인구를 통치하려면 가정 경제에서 사용했던 그런 통치법으로는 사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점에서 가정 경제와 정치 경제의 구분점을 말하고, 또 정치 경제학이 국민을 이제 풍요롭게 보살펴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국민의 부가 늘어난 만큼 국민의 가난도 늘어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를 보면서 어떤 정치 경제학자는 이 빈곤이 인구가 늘어난 만큼 필연적으로 생겨나는 거다라고 말을 했지만, 이제 마르크스와 공산당 선언을 포함한 여러 작업들을 한 엥겔스라는 사람은 빈곤이 다르게 보았는데 정치 경제학이 빈곤을 불러왔다라고 말을 하면서, 모두가 사적으로 자기 자본을 소유하는 것을 원하고 그걸 얻기 위해 살아가기 때문에 정치 경제학은 위선이고, 정치 경제학, 국민 경제학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사적 경제학으로 불러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정치 경제학이라는 체계 자체를 바꿔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이 챕터가 끝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저희가 읽었던 작은 것이 아름답다와 이 책의 연관성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슈마의 작은 것이 아름답다랑 저희가 지금 읽고 있는 고병건 선생님의 다시 자본을 읽자, 이 책에 연관이 돼 있는 키워드나 그런 것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일단 작은 것이 아름답다의 내용을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중요한 것들만 빠르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것이 아름답다는 총 4부로 이루어져 있는데, 1부는 근현대 사회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제 생산 문제와 그다음에 없어지지 않는 물질을 만드는 인간과 노동, 대규모 이주나 이제 직업이 없어지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문제들이 나중에는 도시에만 기술 점점 발전하고 농촌에는 기술이 없기 때문에 농촌에 있던 사람들이 도시로 이주하고 도시에 이제 일자리가 더 부족해지고 이것이 이제 빈부격차로 이어진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2부는 근현대 사회의 현재 책 시점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근현대 사회의 교육, 토지 이용, 자본 소비 같은 것들을 적정 기술로 대체해야 하고
특히 석탄을 너무 많이 소비하고 지금 지구엔 석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아껴 써야 한다 하고 새로운 에너지가 있으면 그걸로 대체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원자력이 나오는데 원자력을 사용하다가 원자력에 대해 문제점 방사능을 마주하고 다시 거기에 대해서 석탄 원료로 돌아가서 석탄 원료를 아껴 써야 한다. 그래서 석탄 원료가 원자력보다는 낫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부에서는 개발도상국, 그러니까 후진국에 대해서 선진국들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주로 이제 선진국들이 후진국들에 지원을 해서 적정 기술을 적용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4부는 미래 예측과 대규모 조직에서 소규모 조직을 만드는 과정, 그리고 소규모 조직의 임무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특히 민간 기업이 사유재산권을 주장하면 그 지역의 민간 기업만 발전을 하고 나머지 지역의 특정 공공기관이 발전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국유화해서 국가에게 어느 정도 이익을 돌리고 그럼으로 인해 개인과 사회 모두 풍요로워지도록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자본의 일자와 공통점이 있는 키워드 2개를 정했는데 첫 번째는 빈부격차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슈머에서는 빠른 발전 때문에 자연과 일부 사람들이 거기에 적응하지 못하고 빈부격차가 생겨난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 해결책으로는 각 환경에 맞는 적정 기술을 적용해서 스스로 나중에는 자아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유재산권인데 아까 말했듯이 사유재산권이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다시 자본의 일자에서는 사적 소유로 나오는데 여기 이 책에 나오는 마르크스가 말한 엥겔스라는 사람이 이런 지금 빈부격차가 생겨나는 시점에서 국민경제학이나 정치경제학 모두 틀린 표현이고 이것을 사적 경제학이라고 불러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모두 사적 소유를 추구하기 때문에 이 사적 소유를 작은 것이 아름답다 말했듯이 국유화로 바꿔야 한다고 하고 슈마워의 작은 것이 아름답다에서도 사유재산권을 국유화해서 모두가 풍요로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